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야말로 진짜 구정 연휴가 끝난 날입니다. 자, 내일서부터 진짜 까만 글씨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뭐 본인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작은 선행, 작은 정성으로 큰 행복을 얻으신 분이에요. 어느 가정주부래요. 근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쌌다는 거예요. 건 100여 줄을 쌌대요. 그 100여 줄을 싸다 보니까 아침 8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그 김밥 100여 줄을 갖고 또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나니까 3시부터 4, 5, 6, 7, 8, 5시간 동안 김밥을 싸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딱 나누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개볍더라 이게. 나눔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나 같으면 다 팔아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누고 베풀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노라 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너무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난 진짜 미안했습니다. 뭐 그런 거 제가 도와주는 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작은 선행, 작은 정성으로 큰 행복을 얻으신 분 이야기 오늘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 전화 주신 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올해 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동양의학적으로 콩팥 기능이 약해졌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을 느끼는 이 신경섬유를 활성화해서 가려움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면서 체내 염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 꼭대기 있는 부신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가 가렵습니다. 여기 나이 들어서 홀로 사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효자서는 필수입니다. 왜? 혼자 살면 스트레스가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게 다 세상살이가 다 그러니까. 근데 요 혼자 있을 때 요 등 가죽을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필수 장비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만성 가려움증을 이렇게 가려움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2배나 높다라고 일본에서 뭐 이런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겁게 생활해야 됩니다. 일단 비교 욕심을 줄이면 일단 가려움증도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이거 역시 동양의학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뭔가 자주 깜빡깜빡 잊고 뭐 사무실 나갈 때 다시 한번 문을 확인하고 들어와서 뭐 전기 코드 뺀 거 없는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집 현관 출입문 들락날락하면서 가스 불 껐는가 전기 코드는 다 뺐는가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캐나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뭘 연구했냐면 스트레스를 약간만 받아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것으로 해서 뇌 문제가 발생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실제 평상시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업무하는데 여기에 누구 감시자를 붙여놨대요. 감시자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 이게. 그거 맞는 거죠. 에이? 자, 세 번째는 입냄새.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생선 먹으면 비린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혓바늘이 돋는 사람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단내가 난다. 막 이런 얘기죠. 입안에 침 마르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부교감신경 요게 줄어들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잘 작동될 때는 먹고 싶은 생각이 많고 편안할 때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이 부교감신경과 정반대예요. 불안, 초조, 긴장된 상태. 그때는 먹을 생각 안 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브리핑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처음에 할 때 이럴 때는 뭐 불안하잖아요. 아이? 그러면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등가죽에 땀이 납니다. 이게 입 안으로 침이 나와야 되는데 침이 저 등가죽으로 나가는가 봐. 그 등가죽에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먹고 싶은 생각 나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줄어들면서 입안에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다. 여건이 된다. 그래서 입에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혓바늘이 돋는 거. 이거 혀의 돌기와 이 혀의 이 혓바늘을 보면 이게 삐죽삐죽하게 혀 돌기가 나와 있어요. 육모같이. 그런 것들이 이게 침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이 붉게 올라와요. 요거 역시 침샘에서 침이 잘 안 나와서 그래. 우리가 음양오행상으로 입냄새, 침샘은 콩팥과 연관되어 있고 이 혓바닥은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혀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는 심장, 스트레스, 불안, 조조, 긴장은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침과 함께 뭔가 합성된 이런 걸 볼 때는 두 개의 부조화 깨지면 입냄새가 나고 혓바늘이 돋고 두 개가 조화롭게 동양의학적으로 수국화가 조화 균형이 맞으면 입냄새도 안 나고 혓바늘도 돋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은 상태다. 즉 콩팥과 이 심장이 서로 잘 조시를 이룰 때는 혓바늘도 안 돋고 이 입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해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치질 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나는 경우 있죠. 그럼 뭐 금방 죽을 것처럼 막 그냥 몇 번씩 하고 막 겁나고 막 애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냥 겁나잖아요. 뭐 닦는데 팍 뱉었는데 그냥 치아 거품에 이 피가 막 묻어나니까 뻘겋니까 막 이렇게 보면 여기도 피나고 여기도 피나고 그러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즉 그런 상태가 됐다면 체온이 낮다는 겁니다. 체온이 낮아요. 체온을 재보면 정상 체온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잇몸에서 피가 잘 납니다. 그때 소금 양치를 해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효과를 외적으로 원래는 찝찝한 음식을 먹어서 콩팥 기능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급하니까 이 잇몸 이 외적으로 콩팥 기능을 보강하는 짠맛의 소금을 갖고 이 양치질을 하면 서서히 그 잇몸에 피나는 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연구팀에서는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과다 노출돼서 잇몸에 피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과다하게 노출된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보다 치주염과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잇몸에 피난다. 그래서 양치질을 소금으로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방구가 자주 나오는 사람. 보통 방구는 하루에 10방에서 26방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부룩부룩 하는 것은 면역체계가 낮을 때 나타난다. 또 뭐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이죠. 지하철에 보면 7명 앉잖아. 근데 이게 자꾸만 나와.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보면서 푹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운 나쁜 사람이고 본인은 운 좋은 사람이지 뭐. 또 계단 이렇게 가파른데 쫙 많이 서 있잖아. 푹 끼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고 바로 뒤에 코된 사람은 운 나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줄이냐? 심호흡해라. 그래서 심신안정, 복식 호흡을 하면 됩니다. 들어주는 것보다 내쉬는 게 많으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비교 욕심을 줄여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즐겨라. 수다를 떨어라. 내 몸속에 음을 뱉어버려라. 그 다음에 조격해라. 맨발 걷기 해라. 까치발 걷기 해라. 그 다음에 현재 집중해라. 과거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지금을 즐겨야 돼. 그리고 글로 표현해라. 일기 써라. 메모해라. 좋은 책을 자주 읽어라.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 세상에는 한 방은 없습니다. 약이요, 음식이요, 보약이요, 영양제요. 어떤 것도 한 방은 없습니다. 밥도 3끼 먹어야 됩니다. 똥도 매일 싸야 됩니다. 오줌도 매일 넣어야 돼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는 쉴 새 없이 뻥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일신후일신이. 한 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일신우일신의 효과를 얻는 거지 한 방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일본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박사가 얘기했듯이 정상체온입니다. 정상체온,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체온이 낮아집니다. 36.5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자기 손을 얼굴에다 대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차갑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 지금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손이 차가운 사람, 성질 급하고 화를 잘 내. 그런 것이 7년, 8년 되면 어김없이 중풍 맞습니다. 그러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뭐냐? 또 질문이 또 나와요. 정상 체액을 유지해야 돼요. 짭조름하게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을 공급을 해서 세포에 먹이를 줌으로써 세포들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식이에요. 자연식입니다. 또 장내 세균 39조 마리의 이 세균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생식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걸어야 됩니다. 맨발로 걷는 게 가장 가성비 좋고 까치발도 좋고 어쨌든 걷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유식이라고 뭐 좋은 음식도 승질난 채로 먹으면 최합니다. 그래서 아기유식, 즐겁게 식사하라. 즐겁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 충분한 이 수분을 공급해야 돼요. 물을 자주 먹어야 돼요. 물을 자주 먹도록 하세요. 자, 보면 문제는 게으름이에요. 마음속에 나는 아닐 것이다.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 존벌레를 잡지 못한 그것이 병 발생의 원인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타 면역력이 떨어지면 체온이 저체온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다 생길 수 있어요. 240여 종 중에 어느 병이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하지 못한 자신의 게으름을 탓해야 돼요. 병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건강은 누구나 아무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과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존벌레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아무나 지킬 수 있지만 누구나 지킬 수 있지만 아무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몸의 것이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매일 일신울신 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김밥 이 100여 줄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 이런 어찌 보면 작은 정성 같지만 큰 행복을 얻으신 분 아주 굉장히 고맙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따뜻한 또는 훈훈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리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셔서 좋은 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